피디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피디님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약간 울먹이셨던 것 같은데 카드가 새로 발급됐다고 자택으로 찾아오겠다 이런 전화를 2통이나 받으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머님이 카드 발급하신 내용이 없으셨고요. 최근 카드 배송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60대 여성 A씨는 최근 자신을 택배기사라고 하는 남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그날 마침 SKT 해킹 사건이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SK 사용하시는 사용자들도 그렇고 느끼는 게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스크 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SK 유심 지도까지만 되더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유심 정보를 어디서 받을 것이냐. 마스크 지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재고 API를 이제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SK 유심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장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직접 이 유심 재고 API를 얻으려면 SKT의 협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메일을 보내놓고 API를 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안 줬을 때의 상황도 가정을 하면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유심 재고 API를 준다고 하면 모든 게 일이 좀 순조롭게 끝나거든요. 그냥 카카오맵에서 모든 핸드폰 매장들을 긁어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매칭만 시켜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지금 대응하는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API를 과연 공개했을 때 SKT한테 좋을까?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PI를 안 줬을 때를 가정하고 조금 더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SKT 매장들에게 유심 재고를 저희가 받으면 그걸 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그 기입한 대로 그 맵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만들었을 때쯤 SKT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협조할 수 없다. 협조하기 좀 어렵다 이런 류의 아주 되게 친절한 메일이었어요. 5월 초에 연휴가 길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 3, 4일을 거의 나가지도 않고 개발만 하면서 MVP를 만들었던 건데 만들고 나니까 고비가 찾아왔죠. 결국에는 이 서비스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온 고객들은 유심 재고가 보일 거라고 해서 들어온 거고 SKT가 직접 이 재고를 넣어야 되는데 이 SKT가 재고를 넣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을 어떻게 넣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 모델도 끼워 넣어볼까? 우리가 광고를 해주면 이 SKT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또 저희가 어떤 사실을 발견을 했냐면 SK가 실제로 SK 유심 예약 시스템을 했는데 이 SKT가 이 예약 시스템하고 연동돼 있지 않다라는 점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저희 쪽에서 하면은 SKT 매장의 매출도 늘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대표님하고 회의하는 중에 약간 너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수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국과 고객의 니즈가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오픈하면 됐거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측의 니즈가 다른 방향이야.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심 지도를 만드는 게 가능하냐가 내 질문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나서 수긍을 했고 저희 이제 방향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유심 있다에서 양심 있다로 바뀌었어요. 양심 있다라는 이 서비스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냐면 양심 있는 매장들을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SKT 유심의 문제는요. 재고가 없어서도 있어요.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SKT나 지금 다른 판매점들이 SKT 유심 재고를 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걸 풀어라 말아라 라고 SKT에서도 자체적으로 뭐라고 못하는 게 유심을 구매를 하면 유심을 판매점에게 다 팔아 넘기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 거는 SKT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심을 어떻게 쓰는지는 SKT나 판매점에 모두 일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SKT가 하고 있는 게 신규 가입을 이제 금지시켰죠. 금지만 시켰을 뿐이고 이제 재고는 갖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유심 재고를 어떻게 하면 풀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양심 있다라는 서비스로 바꾸고 양심 있는 매장들은 좀 보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서비스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또 생각이 좀 들었어요. 누구는 30만 원에 팔고 누구는 60만 원에 팔면 30만 원에 파는 사람이 양심이 있는 거고 60만 원에 파는 게 양심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핸드폰 매장에 갔을 때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과 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했을 때 달랐던 점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 경험을 막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지난해 7월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인터넷을 개통했던 날 휴대전화 2대가 자신도 모르게 함께 개통돼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희가 성지를 다 모아놨다라고 했으면 성지 지도라고 했겠죠. 그런데 저희가 양심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데 판매자가 판매자의 상황에 맞춰서 팔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팔려고 하는 그 제안서가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고 그냥 저희는 이 연결을 해주고 싶었던 거고 만약에 이렇게 양심 있게 좀 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뭐 양심 있는 매장이라는 증표도 좀 나눠주고 인증서도 좀 만드는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양심 있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양심 있다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직접 상담 신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칭 상담인데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다 손품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걸으면서 이제 가갖고 항상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럴 필요 없이 지도만 보고 내 주변에 있는 매장에 직접 클릭을 해서 상담 신청만 누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다 넣고요. 이 원하는 내용들만 보고 그 매장에 직접 제안을 받고 나서 내가 수락을 할 건지 거절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락이 된 것들 위주로 이제 그 업체와 함께 예약을 잡고 방문을 하는 그래서 개통이 되는 뭐 방문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 개통이 가능한 곳이라면 온라인 개통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직접 상담 신청이고 두 번째 매칭 상담은 제가 만약에 성동구에 있는 핸드폰 매장 전부에다가 내 요청서를 넣는 거예요. 이 요청서를 보고 성동구에 있는 모든 판매점들 혹은 SKT, KT, LG 대리점들이 보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 상태는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라고 제안서를 또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거절할 건 거절하고 수락한 것만 추려서 그 수락한 매장하고 또 예약을 진행해서 이제 개통을 하거나 혹은 전화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개통을 하거나 이 여러 가지 뒷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양심 있다의 기능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성수 상상 플래닛 1층에서 양심 있다 서비스를 지금 좀 작게 6월 15일까지 팝업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판매점들을 저희가 더 양심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심 선언과 그리고 후기 인증 그리고 이 제안서 그대로 개통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확인을 하고 진짜 양심 있는 매장이다 라고 하면 그 매장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개통을 도와드릴 수 있는 몇몇의 좀 큰 판매점들이 들어와 있기는 해요. 다만 지금 당장 고객이 많지는 않아서 후기가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시고 신청도 한번 해보시고 개통이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셨는지 후기를 또 남겨주시면 이 후기들이 그 다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앞으로 6월 달에 단통법이 이제 아예 없어지잖아요. 진짜 이제 막 어지러워질 텐데 그럼 그때 저희 사이트나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그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한번 들러봐 주셔서 상담 신청 한번 해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얼마 만에 만들었죠? 혼자서 만들었고요. 지금 출시까지는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AI를 활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AI가 정말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정확한 목적을 갖고 AI라는 도구가 떨어지면 정말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컨텐츠를 이제 쭉 보시면 AI에 대해서 이제 뉴스와 그리고 어떤 AI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면 분명히 구독 안 하신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AI가 지금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AI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엄청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AI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 있다는 저희 AI 서비스의 가장 첫 번째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나 컨텐츠를 시리즈물로 아마 쭉 만들게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찍고 그리고 느낀 점들을 항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